무한계의 수소원자가 중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계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분자궤도 함수를 만들고 그걸 밴드라고 했었죠. 근데 이 밴드의 전자배치가 수소원자의 예를 들면 전자배치 특성상 딱 이 녀석의 절반만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밴드 전체의 일부만 전자가 채워지는데, 그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영역을 occupied, 채워지지 않은 영역을 unoccupied라고 했을 때, 이 무한히 연속적인 이 에너지 준위에서 occupied 레벨과 unoccupied 레벨의 이 딱 경계, 그걸 또 페르미 레벨이라는 또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이렇게 밴드에서 전자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채워져서 페르미 레벨이 나타나는, 특히나 0켈빈에서 페르미 레벨이 나타나는 이런 물질 체계를, 이걸 바로 금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메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금이다, 은이다, 뭐 아니면 뭐 쇠덩이다 라고 하는 그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걔네들이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금속 덩어리로 있다면 그 내부적 전자배치의 특징이 다 이런 성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밴드에서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서 예를 들면 0켈빈에서 페르미 레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전자배치, 이런 특징이 바로 메탈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엥? 금속이라고? 누가? 수소가? 네, 이 수소가 금속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소는 당연히 우리 지구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기체 상태로 붕붕붕 날아다니는 대표적인 비금속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를 이렇게 가상적으로 오버랩을 시키면, 그것도 무한계를 오버랩을 시키면 이런 식의 금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밴드의 전자배치적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성입니다. 그 수금지와 목토하는 그 목성,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목성은 무엇으로 돼 있죠? 목성은 그 별이 되려다가 말 정도로 상당히 큰 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성은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성에서는 수소가 몇 기압으로 존재하냐면 200기압 정도로 존재하거든요. 그럼 수소 기체가 200기압으로 존재하니까 기체인데 200기압이다. 글쎄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상태는 훨씬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독특한 물리적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건 지구에서 비금속이었던 수소가 목성에서는 200기압으로 서로서로 눌려있기 때문에 무한계의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중첩하고 있는 상황이랑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성을 이루고 있는 수소는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그러니까 목성은 기체로 되어 있지만, 수소 기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목성 전체는 전체가 다 금속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목성에서 이런 식의 전자배치 혹은 밴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밴드 구조에서 이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는 언제나 약간의 운동 에너지만 받으면 쉽게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밴드의 부분적으로만, 이 부분적으로가 중요한 게, 어떤 애들은 전자가 가득 채워진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가득 채워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어쨌건 지금은 무한히 많은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있을 때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녀석을 메탈, 금속이라고 했을 때, 이 메탈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도가 크죠. 쉽게 얘기해서 전기가 잘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물리학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중요한 성격은 바로 2번입니다. 이 메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오히려 감소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가장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되어 있는 이 호모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죠. 약간의 운동 에너지만 받아도. 그게 진짜로 온도를 올려도 그렇고요, 그냥 손으로 탱탱 때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는 쉽게 그 다음 에너지 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 다음 준위로 금방금방 전자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페르메 레벨을 넘어서는 전자 개수가 많아서 오히려 전기가 잘 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증가할 경우 그 전자 주변 원자핵 역시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이게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근데 수소 원자에는 당연히 누구도 있냐면 원자 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여긴 이 전자가 전자전을 해서 밴드상에서 전자전을 해서 전기 전도도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 핵 역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저 상에서 뭐냐면 이렇게 외부 전원을 따라 이동하려고 할 때, 외부 전원이란 말은 예를 들어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외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서 또 전자가 외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런 전류 이동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류 이동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때 이 원자 핵들의 역시 진동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류 현상이 나타내려고 할 때 그 원자핵이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전류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전자들과 원자핵이 물리적 충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의 진동으로 전자의 전류 진행 현상이 방해를 받아서 전기 전도도가 실제로는 감소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어서 0켈빈에서 페르미 레벨이 나타나는 이런 물질 체계를 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금속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그 현상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금속에 대한 그 밴드 전자 배치를 살펴보았죠.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거, 지구에서는 비금속이지만 목성처럼 엄청 고기압 상태의 수소가 존재하게 되면 많은 수소 원자들이 오버랩을 통해서 금속 상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 아주 연속적인 에너지 준인 밴드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 게 금속이라고 했죠? 일부만 채워지는 게 금속이라고 했죠. 일부만 채워지니까 페르미 레벨에 있던 전자가 언제든지 그 위쪽으로 살짝 항상 전자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잘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젠 어떤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이 밴드에 전자가 일부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전자가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S밴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S밴드, 그러니까 S1, 그러니까 원자가 무한개 많은데 그 원자의 전자 배치가 그 S 원자의 뭐 전자 배치가 그 S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S 오비탈이 무한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S 오비탈은 전자가 두 개, 그 S 오비탈 자체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 대한 전자 배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나 무한개의 원자, 무한개의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에너지 주위는 이런 식의 밴드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부터 S오비탈엔 전자가 두 개 들어가는 거니까 S오비탈 자체가 이미 전자가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 S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밴드에도 전자가 다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수소나 아니면 금속 같은 경우는 S밴드에서 일부 딱 절반까지 정도만 전자가 채워져 있던 건데 지금은 원래 S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다 채워져 있어서 그 S밴드마저도 전자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전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이 밴드 있죠. 이 밴드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밸런스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밴드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원자가 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 밴드, 그러니까 전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저 밴드인 밸런스 밴드에는 어떤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왜냐? 자, 이건 어떤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뜻하겠습니다. 이게 뭐 S 오비탈이 됐건 뭐 P 오비탈이 됐건 뭐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S 밴드니까 다 S 오비탈이라고 하죠. 근데 S 오비탈에 전자가 지금 가득 채워지죠. 기본적으로 S2 전자 배치니까 어떤 S 오비탈이건 전자가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전자가 유동적이다 혹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전자 있죠. 얘가 보시다시피 요 위치에서 다른 오비탈로 이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s오비탈에 지미 전자가 가득 차 있죠. 그럼 어떤 전자가 다른 전자로 옮겨가게 되면 한 오비탈에 어쩔 수 없이 전자가 3개가 들어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뭐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거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임? 바로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서로 스핀 방향이 달라야 된다는데 이렇게 전자가 딱 전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오비탈에 전자가 3개가 채워지는 거니까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밴드에 전자가 가득 채워지면 그러니까 그게 원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원자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가득 차 버리면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밸런스 밴드에도 어쩔 수 없이 전자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전자는 뭐 유동성도 없고 전기 전도성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는 짜자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자잔 자,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되겠죠. 자, 페르미 레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호모.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고에너지 상태, 그걸 호모라고 했었죠. 그걸 밴드 이론에선 하필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서는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확인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금속은 어떻게 됐었죠? 전자가 일부만 채워지고 일부만 채워진 그 최외곽선까지가 그게 바로 페르미 레벨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전자가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는 그것까지가 바로 페르미 레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였어요? 바로 밴드갭 에너지였죠? 기억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원자가 지금 s오비탈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긴 합니다만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s오비탈만 있는 게 아니고 원자 상태에서 p나 d나 등등등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s오비탈이 중첩이 돼서 s밴드를 만들듯이 p오비탈도 자기들끼리 중첩을 해서 p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밴드갭 에너지는 그 s밴드와 p밴드, 그러니까 어떤 밴드와 어떤 밴드 사이에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밴드갭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건 앞선 그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 이 원자가 하필 S에만 전자가 채워지고 p오비탈에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원자라고 한다면 S밴드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지겠지만 p오비탈로 만들어진 p밴드에는 전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이 원자가 p오비탈에 전자가 없다면 그 p밴드에도 전자가 전혀 채워지지 않겠죠? 이렇게 밸런스 밴드에서 밴드갭 에너지를 지나 전자가 한 탱이도 없는 이런 밴드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자, 이 컨덕션 밴드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도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전자 배치를 살펴볼 때 S밴드에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죠. 그걸 밸런스 본드라고 하고 그 밸런스 본드의 최외곽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밴드갭 에너지를 지나 또 다른 밴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거기에 전자가 하나도 없다면 여기를 바로 컨덕션 밴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얘는 원자가띠, 얘는 전도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할 건 바로 이 온도 조건입니다. 자, 이 온도 조건, 그러니까 0켈빈이라고 하는 조건은 앞서서도 나왔죠. 어떤 상태예요? 바로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게 뭐 분자 상태가 됐건 원자 상태가 됐건 핵이나 전자 상태가 됐건 뭐가 됐건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온도 0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 있는 이 전자 배치에서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가득 차 있긴 하겠지만 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에서 전자뿐 아니라 원자핵들도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태가 마치 무슨 사진으로 찍은 정지영상처럼 전자 배치가 탁 하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체 운동 에너지 없이 전자가 가장 안정한 것부터 그러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정지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온도 0켈빈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속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온도가 변할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 혹은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전자가 가득 차 있는 밸런스 밴드, 그리고 밴드 갭 이후에 컨덕션 밴드가 나타난 저 상태에서도 이제 온도를 변화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온도가 변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지 그 또한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 그 원자의 화학적 특징상 그 원자 오비탈에 전자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밴드에 전자가 가득 차게 되고, 그걸 밸런스 본드라고 했으며, 밴드 갭 이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밴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밴드를 컨덕션 밴드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밸런스 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가득 차버리게 되면 파울리 베타울리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들도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맥니지움, 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3s2거든. 그럼 이 맥니지움이 바로 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돼서 이렇게 s밴드에 전자가 가득 채워지는 대표적인 물질이라는 얘기죠. 맥니지움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러면 이때 이 맥니지움은 이런 전자 배치가 될 경우 여기에 있는 최외각 페르미 레벨의 전자가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맥니지움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알칼리 토 금속이라고 하는 애죠. 그럼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밴드갭 에너지가 있고 전자가 가득 차 있는데 이때 어떻게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맥니즘 같은 경우는 이 SO비탈하고 원래 P오비탈이 에너지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다고 했었죠.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에너지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S밴드와 만들어진 P밴드가, 이 두 밴드가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는 P밴드의 컨덕션 밴드까지를 다 침범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S밴드의 전자가 다 채워져도 이미 페르미 레벨이 P밴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또한 무슨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금속이 되는 거예요. 바로 S밴드하고 P밴드가 합쳐지는 전체 밴드 속에서 일부의 전자만 채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금속이 되어 전기 전도성이 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원래부터 한 밴드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밴드와 그 다음 밴드가 오버랩이 되면서 밴드갭 에너지가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금속이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온도가 0켈빈일 때 한 밴드의 전자가 가득 차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온도가 상승한다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 요게 뭐 어떻게건 공급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저 밴드나 아니면 저 밴드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핵이 됐건 전자가 됐건 뭐 걔네들한테, 그 알갱이들한테 어떤 식으로건 운동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있는 이 밸런스 본드에 있었던 일부의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운동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밴드 갭을 넘어 이렇게 컨덕션 밴드로 전자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건 어쩔 수 없이 전자가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계의 전자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빗금으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를 공급받은 전자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얍 하고 올라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가득 차 버렸던 밸런스 밴드에 짠짠짠짠짠 뭔가 이렇게 뻥 비게 되죠. 이 빈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불러요. positively charged hol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직역하면 positively니까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로 대전된 뭐 구멍,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도 이렇게 뭐냐면은 한글 번역으로도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양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대전됐다를 양, 그다음에 호를 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구멍, 그러니까 positively charged hole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양공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그 뭐냐면 이런 식의 번역이 훨씬 더 편리한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까지 가득 채워졌던 전자가 온도가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의 도움으로 일부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밸런스 밴드에 예전엔 없었던 허울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라고 어떤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울 혹은 이런 전자전이 이게 어떤 물성의 변화를 일으키냐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 해보았습니다. CB는 컨덕션 밴드, BB는 밸런스 밴드를 줄여 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는 전도띠, 그다음에 뭐냐면 원자가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밴드갭 에너지가 있죠. 그 밴드갭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밸런스건 컨덕션이건 어쨌건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한 10대 개 있는 건가요? 무한개 있는 건가요? 무한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세 개만 그려 놓았는데 세 개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밴드를 구성하는 그 에너지 준위가 무한개 있는 거예요. 무한개. 이거 말고 쫙 무한개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어쨌거나 온도가 0켈빈이면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의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가득 채워진 채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마치 정지된 이미지 혹은 뭐 사진처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여기서 컨덕션 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가 한 탱이도 없죠?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온도가 탁 올라가세요. 온도가 탁 올라가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있었던 어떤 밸런스 본드의 한 전자가 이압 하고 이런 식으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자리에 있었던 어떤 전자가 이런 식으로 위쪽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컨덕션 밴드에 새롭게 배치된 이 전자가 지금 그림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파지티브 차지드 호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호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데 어떤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받아가지고는 홀랑 이렇게 전자 전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때 컨덕션 밴드에 없었던 새로운 전자가 생기는 만큼 밸런스 밴드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가 전자가 싹 이가 빠져버린 어떤 공간이 생길 텐데 그 자리를 허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전기전도성하고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물질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압, 이쪽에 플러스 극, 뭐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밸런스 본드에 있는 전자도 플러스 극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이 이동은 파울리, 베타울리나 훈투룰 이런 것들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죠. 옆에 다 비어있는 준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호울이 생기면 호울 역시도 어떤 빈 공간이 되니까 이쪽 플러스 극 쪽으로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호흡형의 이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동하던 전자가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극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로 또 마이너스 극에서 제공되는 전자들이 또 제공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컨덕션 밴드에서뿐 아니라 밸런스 밴드에서도 호울을 통해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기 전도성은 앞서 얘기했던 금속의 전기 전도성하고는 좀 다르죠. 금속의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원래부터 밴드 자체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고 페르미 레벨에 있는 그 전자들이 쉽게 전자전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혹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금속의 특징인데, 이런 식의 물질은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한 밴드의 전자가 가득 차 있었지만 운동 에너지의 도움으로 컨덕션 밴드도 밸런스 본드도 이런
새로운 그 유동적인 전자 전달 이동 매개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컨덕션 밴드에서는 새롭게 배치된 전자, 그리고 밸런스 밴드에서는 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살짝 올라감에 따라서 전자 구조가 바뀌고 그 덕에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물질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세마이컨덕터.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그 유명한 반도체. 반도체란 말 아시죠? 왜 그 이제 우리 저기 뭐시기냐? 왜 그 애국가 같은 거 나오면 이게 왜 뭐 삼성이나 뭐 아니면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만드는 그 뭐 반도체 공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둥그런 원판 들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 그걸 이제 그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 웨이퍼의 주성분이 바로 실리콘하고 절메늄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실리콘하고 절메늄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드냐면, 예를 들어 짜잔 이런 조그만 이 원판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가 이 실리콘과 게르마늄, 그리고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불순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로 이렇게 얄푸리한 원판을 만든 다음 여기다가 어떤 집적 회로를 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집적 회로를 쌓고 자시고, 그건 이제 전기공학적 문제니까 그건 뭐 나중에 공대에서 배울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그걸 쌓고 뭐 이렇게 회로를 넣고 말고 하기 전에 이 웨이퍼라는 물질 자체가 보통 실리콘이나 절마늄으로 이제 보통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의 특징 자체가 바로 요런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켈빈에서는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가득 채워져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온도가 올라가서 운동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밸런스 본드가 됐건 컨덕션 밴드가 됐건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어떤 예시가 바로 실리콘과 절마늄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녀석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마이컨덕터, 우리말 번역은 반도체.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전기 전도도적인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 온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방금의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전기 온도도의 온도에 대한 어떤 영향을 조금 이제 개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커질수록 더 많은 운동 에너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들이 더 많이 컨덕션 밴드로 이동을 할 거고, 더 많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서의 전기 전도도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커지면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데 되게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온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밸런스 본드에는 더 많은 허울이, 컨덕션 밴드에는 더 많은 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쉽게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온도가 커지면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반면에 아까 우리가 전에 했었던 금속은, 예를 들면 맥니듐 같은 거, 금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밴드에 전자가 부분적으로만 채워져 있는 걸 금속이라고 했죠.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건 세마이컨덕터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금속의 경우는 그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다고 했었죠. 이것이 그 금속과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세마이컨덕터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성격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이런 밴드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고 했는데, 그럼 역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온도를 아주 낮춰 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전자전이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이 밴드갭 에너지가 너무 큰 거야. 이게 무슨 강 같은 건데 강이 너무 먼 거지. 그럼 강이 너무 이렇게 폭이 크면 그 끝에서 끝까지 넘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이게 뭐냐면 밴드갭 에너지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밸런스 본드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잘 이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밸런스 본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잘 이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바로 전기 전도도가 아주 작아진다. 뭐 혹은
완전히 0켈빈에서처럼 이렇게 밸런스 본드에 있는 전자가 전혀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예 전기 전도도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아예 전기 전도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거의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부도체. 앞서 이제 세마이컨덕터, 우리말 번역으로는 반도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반도체와 부도체는 무슨 엄밀한 경계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물질,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실리콘이나 절마늄 같은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주변 온도 조건에 따라 만약에 온도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밴드 갭 내지 너무 클 경우를 이제 관습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온도가 약간 상승을 해서 전기 전도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을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체다, 반도체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성격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도체하고 뭐 반도체는 다른 물질이 아니고 같은 물질에 대한 상황에 따른 표현이라는 것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슐레이터다, 세마이컨덕터다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냥 전기 잘 안 통하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 성격으로는 반도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금속 그리고 반도체 혹은 부도체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기 전도성을 방금 보시다시피 어떤 이론으로 저 밴드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그 온도에 따른 어떤 영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성격들이 사실들은 뭐 어떤 시험에서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